인공 눈물을 둘러싼 수많은 질문과 의혹들, 인공 눈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그랜드 안과 이건우 원장입니다. 우선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인공 누액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즈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눈물층의 수분을 두껍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점도가 낮아서 지속시간은 짧지만 히알루론산과 비교해서 저망감은 조금 더 좋고요. 편안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트레알로스라는 성분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안구건조증이 생기면 눈물의 오스몰 농도가 올라가서 각막에 이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때 트레알로스라는 성분이 수분을 끌어당기고 각막 상피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어 정액 추출물로 만든 PDRN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상처 회복을 촉진시키고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이나 이제 CMC 같은 그런 인공 눈물과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배우 박보검 씨가 선전한 안약이 바로 이제 PDRN 성분이 있는 인공 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히알루론산 성분은 과도한 증반 상태의 눈에 이제 눈물을 공급해서 눈물의 삼투압을 낮춰주고 상피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줍니다. 또한 윤활작용을 통해서 세포 손상도 줄여주고 눈물막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래서 농도에 따르는 0.1%, 0.15, 0.18, 0.3%로 나눠져 있는데, 농도가 높을수록 각막 상처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대신 저망감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고요. 다음으로는 카보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눈물의 점성을 높여주는 성분입니다. 카보머 성분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리포직 점안겔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점성이 높아서 점안 후에 이제 뿌연 느낌이 들 수 있고, 높은 점성으로 인해서 다른 약의 이제 흡수를 조금 방해할 수 있어서 다른 안약을 다 넣은 후에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되게 치킨 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각 성분마다 약간의 효능이랑 사용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눈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만약에 눈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안약을 사용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안과 전문의의 이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방받는 인공 눈물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각자의 증상에 따라 맞는 인공 눈물과 이제 치료제를 이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안구건조증은 몸의 컨디션이나 주변 환경, 그리고 눈의 상태에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이제 일률적인 치료를 하긴 좀 어렵지만, 일상생활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일단 눈이 많이 건조하지 않지만 이제 이물감을 느끼는, 많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즈 성분이나 폴리올 성분 같은 그런 구입하기 쉬운 인공 눈물을 좀 점안해 보시고요. 그래도 이제 효과가 부족하면 0.15%짜리 히알루론산 이제 인공 눈물 사용 한번 해보세요. 히알루론산 이제 인공 눈물은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한데, 이제 안과에 한 번이라도 내원하셨던 분이라면 분명 어딘가에 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사용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눈물이 많이 부족해서 뻑뻑함을 많이 느끼고 증상이 심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농도가 조금 높은 인공 눈물을 사용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히알루론산 제제 같은 경우에는 0.18이나 0.3%짜리 안약을 사용해 보시고, 최근에는 이제 CMC 성분도 0.5%짜리보다 좀 농도가 높은 1%짜리 인공 눈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높은 안약을 먼저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이 따갑거나 흐려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면 중에 각막의 표면이 많이 건조해서 각막에 손상이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듀라티얼즈 같은 이제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나 리포직 점알겔 같은 이제 안 연고를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지만 처방전이 좀 있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히알루론산 제제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증상이나 계절에 따라 농도를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건조증이 많이 심하지 않고 그냥 약간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면 그냥 0.15나 0.1%짜리 인공 눈물을 점안하고, 이제 많이 피곤한다든지 특히 겨울에는 한 0.3%짜리 인공 눈물을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제약 회사마다 농도는 같더라도 이제 산성도, 폐하가 조금 달라서 자기에게 맞는 제약 회사 인공 눈물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떤 특정 회사 제품은 같은 농도라도 되게 따갑거든요. 여러 종류의 인공 눈물을 좀 사용해 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인공 눈물을 좀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물감이나 건조감이 생긴 후에도 넣기도 하지만 눈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될 때 미리 넣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선크림이나 핸드크림 같은 거 미리 바르잖아요. 책을 보기 전이나 이제 컴퓨터 작업하기 전에 점안을 하게 되면 더욱더 효과가 좋겠고요. 그리고 증상별로 이제 인공 눈물의 사용 팁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결막염 치료약도 사용하지만 인공 눈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이 이제 알레르기 항원이나 염증 매개 물질을 세척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인공 눈물도 좀 차갑게 점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가운 자극이 알레르기 반응을 좀 낮춰준다고 하니까 차갑게 한번 좀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소프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인공 눈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부제가 없는, 그러니까 일회용 인공 눈물을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회용 인공 눈물에 함유된 벤잘콘륨 같은 방부제가 분자량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재질 안으로 투과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할 경우에는 렌즈의 방부제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제 눈의 알러지나 각막 염증 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또 렌즈의 재질을 변성시켜서 이제 색깔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렌즈 착용 시에는 0.1이나 0.15% 같은 점도가 낮은 인공 눈물을 사용해서 눈물의 순환이나 염증성 이제 산물을 배출시키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회용 제품은 이제 뚜껑을 개봉할 때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개봉 후에 한 방울 버리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인공 눈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시중에 정말 많은 인공 눈물이 있고 효과도 다양한 만큼 더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사용해서 내 눈을 지키는 안물안궁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